여러분의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수요일 시작합니다.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2,500선을 넘지 못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8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던 미국에서 실적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좀 약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반면에 계속해서 저 PBR 관련주 찾기에 대한 열풍은 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FOMC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후에 발표가 될 파월의 발언에 또 시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까요? 정말 오늘 하루도 만만치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순탄치 않게 흘러가는 우리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남이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또 두 분과 함께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 또 풍성하게 채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으로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또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와 주세요. 인사 나눠주시고요.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 2시간 동안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해결책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하늘님 오늘 1등으로 인사 나눠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을 체크하는 이슈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핫했을까요? 오늘의 이슈부터 주제 확인하시죠.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고요. 또 잠시 후 많은 분들이 또 잠 못 이루시고 이 이슈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FOMC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공개할게요. 자, FOMC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와 또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올해 첫 FOMC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연초에 시장에 가득했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망감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결적으로 무게가 조금씩 계속해서 쏠리는 가운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잠시 후 새벽에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모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 지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지 그에 대한 우리 시장의 영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좀 전망을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는 나오지 않은 쪽이 더 큰 것 같죠? 뭐 거의 유력하다라고 봐야겠죠. 99% 확률. 안 될 것이다. 최병훈 전문가님도요. 안 될 걸로 봐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한 줄 평을 준비를 했을 때 네. 제가 그들은 항상 똑같았다라고 이제 또 평가를 했거든요. FOMC가요? 연준에 대해서. 연준이? 네. 그러니까 사실 12월 달부터 연준은 계속해서 3월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해왔었어요. 그쵸. 그런데 사실 시장이 약간 설레발을 친 거죠. 맞아요. 올해는 금리 인하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부터 미국 경기 안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부터 금리 인하 바로 시행을 할 거다. 네. 그러면서 기대감이 확 차올랐었던 거고 시장이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연준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3월 달 금리 인하는 조금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고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열려 있다라고 사실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달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표들이 도무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명분이 없게끔 만드는 지표 발표가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물가는 반등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물가에 대한 또 반등, 뭐 그다음에 뭐 경기 지표 계속적인 안정. 지금 이제 뭐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아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급할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미국 경기가 위태롭다 그러면서 기업들 실적 안 나온다 그러면은 고금리가 또 부담스러우니까 금리 인하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또 순환이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 물가는 반등 나오지 그런데 미국 경기는 굉장히 또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명분 자체가 없는 거고 맞아요. 이유도 없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연준은 굉장히 이제 여유로워졌다. 무언가 작년 말과는 조금 상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지금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는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미국에 대해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이 미증시가 나스닥이 살짝 빠졌거든요. 다우지수는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나스닥이 빠진 것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알파벳에 대한 또 실적 우려감이 살짝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적 우려감이 왜 나타났느냐? 구글이 또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금 현재 AI 쪽에 또 실적이 확인이 되지가 않네? 이러한 또 이제 우려감들이 생겨나면서 성장주 쪽의 투심이 살짝 꺾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이제 저 PBR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핫하잖아요. 저 PBR 관련된 쪽에 또 투심이 쏠리는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무언가 성장주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증시 올라갈 때는 완전하게 디커플링이었는데 또 미증시 빠지니까 또 그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증시에서 성장주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받쳐줄 주도주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빅6 종목들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증시가 또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원동력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는 최근 상승 많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는 저점 깨버리는 이런 이제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저 PBR 종목들이 또 수급을 일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번에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 우려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의 기대감이었고 네. 연준에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없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연준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 증시도 괜찮았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선 사실 금리 인하 할 이유조차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또 너무나도 아쉬운 그러면은 지금 미증시처럼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 하락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얼마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여태까지 12월 정도부터 1월 한 중순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번에 사그라지면서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가 선반영을 한 부분도 분명하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FOMC 지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악재 반영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되면서 큰 상승은 조금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또 이제 결국에는 3월 달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5월 혹은 이제 6월이 될 거거든요.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당분간 큰 상승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악재 반영은 완료가 되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반등 신호는 해줄 것이고 지금 시장이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다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공개 방송을 한번 하면서 공개 방송에서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손 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손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손을 놓을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이 됐고 반영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이 FOMC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FOMC 이후에 또 새롭게 이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이 또 종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놓지 않고 슬슬 다시 한번 매매를 준비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 좀 많이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기지개를 좀 펴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이잖아요. 당장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그래 5월에는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준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확실하게 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발언에 대한 예상도 조금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제가 파월이라면 네. 네.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파월이라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발언을 할까? 그러면은 사실 파월 입장에서 12월 달, 그 다음에 작년 계속 생각을 해보면 확정적인 발언은 사실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확정적인 발언을 네. 하지 않고 확정적인 발언을 해버리면 시장이 이제 너무 또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약간의 중립적인 발언, 상황 보고 결정하자 혹은 이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발언을 해줄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없지 않나. 결국에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는 튼튼하고 그러면서 미증시 지금 현재 또 어느 정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또 저는 상황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혹은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활활 타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요거를 또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를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반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지금 또 워낙에 기대감이 차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생각을 하는 게 파월 의장의 자리도 정말 참 힘든 자리겠구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욕을 네. 또 먹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여론을 반드시 또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상반기 내에는 금리 인하를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이번에 기대할 만한 건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다라는 힌트 정도가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정도로 일단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이제 한 줄로 금리 인하 요원. 요원하다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 2024년도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는 3월이 아니고 늦어도 빨라도 5월 아니면 6월 정도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3월까지 우리 시장은 조정이다. 안 가고 그 이후부터 우상향이 되지 않을 거고 올해 하반기는 장이 좋을 거다. 왜냐하면 전체 미국 경기가 제조업이 부활한다 내년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12월 이제 핵심 PC 물가도 보면 전년동 2.9% 내려왔어요. 핵심 PC는 내려오는데 핵심 서비스 이제 이 지수는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가는 안 돼. 오히려 11월보다는 0.3% 증가돼서 예상을 상회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미국 빼고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물가가 둔화를 확실히 자리 잡혔고 이제 네. 미국은 내일 물가는 내려오는데 이제 유동성이 이제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에서 목표로 한 물가가 2%인데 2%는 코로나 이전에 서비스가 소비자 물가 지수 2% 내외에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목표로 세웠으니까 그 정도 확실히 간다는 자신감 있어야만 물가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그런 확실히 어느 정도는 내려가고 있는데 물가가 서비스업 핵심 내려가야 돼. 이게 잘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왜 안 내려갈까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2%대 목표까지 가기는 사실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워낙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물가를 어느 정도의 근본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초기에는 물가가 코로나 초기에는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공급 차질 때문에 그렇고 이제 공급이 정상화되더라도 물가가 지금 내려오는 것은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미국은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게 확인이 돼야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확인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상보다 올해 이미 1월달 제가 작년에도 1월, 2월 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 침체가 확인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물가 이제 금리 인하는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물가도 내려가고 경기 침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물가가 급하게 내려오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거다. 3월에 미국에 그렇고 뭐 월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잠깐 올라갔는데 결국은 지금은 사실은 6월 정도도 지금 6월 대다수 한 7, 80%는 6월 달 내릴 거 보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때 4, 5, 6월 달에 침체가 경기 둔화가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네. 또 물가도 내려가다 주춤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6월도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더 미뤄질 수 그러면 있어요. 더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금리를 보고 금리 인하 첫 인하를 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 딱 보면 이제 주식 올라갈 거다. 오히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침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또 빠지게 됩니다. 침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경기가 또 침체 다른 나라들 지금 잘 나간 나라는 미국하고 뭐 독일, 일본 뭐 이런 식인데 일본은 사실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가격에 뭐 아베노미스 50조라는 돈을 주식 싹쓸이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식을 다 사버렸어요. 경기가 좋다기보다. 네, 그래서 네. 구조적으로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경기도 뭐 좋아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를 체크해 보면 지금 뭐 내려갈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거고 연준에는 10번 중 7번은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내렸거든요. 연착륙이 될 거라고 내린 경우 한 3번 있는데 그때는 장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연착륙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네. 만약 연착륙을 경기 침체가 안 되고 있다가 오히려 미국에 지금 돈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도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내년까지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가도 2.5% 정도 내외에서 계속 있으면 목표를 못 가고 그래서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저는 연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요. 물가 목표가 2%가 아니라 3%로 해놓고 과거에 좀 성장할 때 3%가 기본이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경기가 저성장 고차가 됐을 때 코로나 전에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달성하기가 올해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서 네. 걸릴 걸로 보고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를 늦게 할 것 같으니까 주식이 빠진 것보다도 미국은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근데 오히려 인터넷주도 빅테크 많이 올라갔거든요. 구조적으로 미국의 뭐 M7들은 실적이 좋고 지금 반도체 주제 여러 가지 나온 거 보면 실적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M7은 그러면 실적이 좋으니까 주식 올라가 당연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 이 금리 이런 것보다는, 인하보다는 이제 경제 체크를 좀 해보고, 어느 정도 미국이 안정적 경기가 너무 둔화되지 않는 게 저는 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반도체 지수가 확실히 월봉차 때 오늘 끝날 거 보이는데, 네. 윗골이 이렇게 달려서 가면, 주봉으로 보면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는 역망치형에서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도 이런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시간에서 빠지는 걸 보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낮아졌거든요. 낮아졌구나. 그래서 미국이 2월, 3월 달에 오히려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오히려 또 2, 3월 달 우리는 미국이 조정받으니까 우리 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좀 속상해. 너무 안 좋은 건 부정적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이번에 4분기 나온 거 보면 다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12월에 이제 기대감 올라갔다. 그게 정상화되어 내려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금리 인하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게 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트럼프 우세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원래 트럼프가 저금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금리를 강력하게 그렇게 공화당이 이제 뭐 여름 정도에 확정 후보가 그 전에 확정될 텐데 그러면 네. 그 정도 확정되고 나서 아마
금리 인하 또 부합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여름 정도거든요. 아, 그래도. 네, 그래서 여름 정도지 않을까. 그거 여러 가지 정책 지원도 뭐 고려하겠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체크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주도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뭐 증시 부양책으로 인해서 저 PBR, 이 가치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트를 좀 그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시장 트렌드가 확실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게 될까요? 저는 뭐 접근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또 이제 추천주를 가져왔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섹터군들이 오늘 이 추천주로 가져온 섹터, 그 다음에 성장주 쪽이에요? 가치주 쪽이에요? 테마죠, 테마. 테마로. 네, 테마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PBR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마트가 또 이번에 저 PBR 관련해서 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저점에서 상당히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PBR 관련주들을 봤을 때 흐름이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저는 좋은 상승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무언가 이제 또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결국에 성장주들에 대한 또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림들을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게 성장주입니다. 그러면 성장주 쪽에서 또 무언가 수급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이 흘러갈 때가 필요한 거고 그런 이 상황에서 저 PBR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또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저 PBR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더 이제 또 들어가지 않았나.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코스닥에 또 하락을 더 야기하는 장치도 지금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PBR 종목 쪽으로 또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저 PBR 종목들이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뭐 성장주보다는 실적주나 가치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은 어느 정도 뒤로 밀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실적주나 실적주에 대한 가치주에 대한 이 투심이 조금은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수급이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3차 산업 혹은 제조업 쪽이라고 하는 쪽에 시장 투자자들이 사실 메리트를 많이 못 느낍니다. 매력을 많이 못 느껴요. 뭐 기존의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로봇 등등 해가지고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또 들어가 있는 쪽에 많이 매력을 느끼지 사실은 여태까지는 뭐 이러한 3차 산업 쪽 이쪽에는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 수혜로 조금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성장주 쪽에서 투심이 워낙에 조금 악화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반사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형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주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 금리 인하는 상반기 정도에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요소는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성장주를 또 좋아하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이 타이밍만 지나가면 다시 또 순환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 PBR 종목들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장주를 놓지 말고 결국에는 또 성장주로 다시 투심이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투심, 이 성장주 종목들을 또 잘 선별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지금은 이제 가치주 쪽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올해 전체 시장 전망을 제가 낙폭과대 주식들이 앞장선다.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 반도체보다는 삼성전자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많이 빠진 주식들이 이제 어떤 실적 개선 요소가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급하게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수급까지 보태면 그러면 기업의 밸류업 뭐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낙폭 과대주 중에 그동안 이제 어떤 수급이 이제 낙폭과대 기술적으로 반등할 자리인데 거기서 수급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 어떤 ETF나 ELS나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는 기초 자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수급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저 PBR 주식은 이제 생기거든. 그럼 지금 저 PBR 주식을 사는 보면 대다수 큰 손들이 있는 외국인 기관들. 그럼 이게 상품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기초적으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제 바삭하게 비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삼성물산, 삼성면 이런 게 상위권에 코스피 100 상승률 2등이 삼성물산, 4등이 삼성생명, 기아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럼 삼성생명은 사실은 PBR이 뭐 0.4, 뭐 0.57 뭐 이하로 줄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늘 만년 지금도 7만원인데 10만 대이 근데 빠져서 만년 여기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러면 생명회사들이 과연 이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이 기업 이익을 더 많이 낼까요? 그러면 생명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뭐 고금리 상황이니까 자산이 많으니까 운영자산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금리도 내려가고 성장을 못하고 그다음에 보험업 자체는 성숙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뭐 이익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좀 이익이 더 늘어나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항상 있는 거죠.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 실적이 늘어납니다. 네.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 할인점은 실적이 늘어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마트도 편의점이 뭐 6천 개나 있거든요. 그 편의점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편의점 대형 할인마트보다 훨씬 더 뭐 매출 넘어갈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니까 밑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첫금리 인하가 전까지는 결국은 가치주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걸 반드시 올해 내년도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주식으로 압축해야지 실적은 개선되지 않는데 그냥 저 PBR 주식으로 사놓으면 또 우려가 되고 또 금융주들은 뭐 올해 이제 배당을 지금 2, 3월로 땡겨놨기 때문에 받고 나서 금융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고 경기는 좋으니까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좀 지금도 추세가 좋고요. 국내도 저 PBR 이 실적 저 PBR 중에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 그런 게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 약세장에서 3월까지 약세장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좋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올라간 거 따라잡았다가 이마트를 위에서 그냥 사봤는데 그 이틀 물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 번 물리면 끝없이 물려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처럼.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주식들은 항상 기술적으로 매매하고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건 끝없이 빠졌거든요. 맨날 15만 원 저 위에 있다. 20만 원 너무 싸다. 14만 원 싸다. 또 이렇게 했는데 10만 원 깨져. 그러면 결국은 저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영속성. 앞으로 100년, 200년이라도 계속 살아 있어야 되죠, 기업의. 기본의 이제 기본이. 그 다음에 이윤 추구, 이윤을 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떤 기업도 성장을 못하고 이윤이 계속 늘지 않으면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030년까지 보면, 30년대까지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70%는 도태돼 갈 거로 보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도 플랫폼 하나로 거의 통일되고 있고요. 네. 돈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미국만 잘 나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지정학 지르스도 있고 뭐 대만, 중국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서 확실히 성장하는 주식, 미래 보장된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하반기를 보고 내년을 보고 좋고 그 내년에 미국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부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뭐 반도체 그러면 그 관련된 납품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FOMC 또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분간은 우리 시장의 관심이 가치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가치주를 통한 대응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타이밍과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남이따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님께서 주식이 너무 손해라서 방송도 보기 싫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오셨고요. 저도 이런 댓글 보면 너무나도 속상한데 또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멈춰있거나 움츠러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준비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 진단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엄마사랑 리니님의 종목이고요. 펩트론 진단할게요. 28,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6% 담고 계시네요. 최근에 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4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중이 또 적지도 않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진단을 신청해 주셨어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지 중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펩트론 좀 길게 가져가 볼까요? 대응을 할까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단기로 매매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HLB 그룹주들이 또 엄청나게 핫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HLB 바이오스텝을 또 한번 이제 이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고 목표가 도달을 이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HLB 그룹주들을 좋게 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암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수급이 동시에 동반이 되니까 이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선 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되었구나라는 판단하에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AI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한 키워드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작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비만 이제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병 치료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임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임상시험 2건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차 시험이 이번 이제 다가오는 5월 달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또 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기술 이전까지도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해서는 뭐 민감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은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은 결론적으로 다 빠져버리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무엇이냐, 지금 상황에서 살아있는 종목과 살아있지 않은 종목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살아있지 않은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을 깨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약간 25,000원 구간을 저는 어떻게든 지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000원 구간을 크게 지켜주지 못했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한창 상승이 나왔었던 1월 초에도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 자체도 지금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 살아있지 않은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뭐 임상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시장 환경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또 뒤로 미뤄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슈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는 거지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혹은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페트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했던 저가를 깨버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가를 깨버렸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요한 지지 라인이 또 나중에는 오히려 매물대로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는 그림이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살아있는 종목, 물량이 살아있고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확고하게 가져가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꾀할 수 있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결단이 조금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리도 저는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지지라인이 2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잡힐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0,000원 중반대 정도에서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가 또 향후에는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 비중 축소 혹은 정리 쪽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일단 FOMC 이후에 또 새롭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종목 쪽으로 지금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향후에 혹시나 나는 도저히 정리를 못하겠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결국 하락을 지금 저점을 깨버리고 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되고 우리 시장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면서 물량이 들어가 주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추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정도가 또 1차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전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도저히 정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향후에 몇 개월 정도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살아남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펩트론은 지지선을 버티지 못한 만큼 기대감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고요. 매도에 대한 결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김미희 님의 종목입니다. SBS 진단 신청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35,500원이네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1분기 안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SBS가 이제 태형건설 관련 이슈로 하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올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딱 그 기한을 주셨어요. 1분기 안에 올라올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더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손절하셔야 되는데 막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분석해서 만약에 태형이 좌우 여러 가지 이제 워크아웃이 진행되는데 태형건설 그러면 TY가 지주사가 SBS를 담보로 주식을 했는데 만약에 다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나타나서 하더라도 어떤 뭐 재벌이 예를 들어서 SBS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네. SBS를 가지고 이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워낙 다양한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상파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광고 프로그램을 많이 팔다든지 돈을 많이 받고 아니면 광고를 많이 비싸게 뭐 받을 수 있는 시청률이 있어야 돼. 지금 시청률 10%대 거의 없거든요. 그 얘기는 광고비를 과거보단 적게 받는 거죠. 그만큼 지상파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을 다퉈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과거에 이제 경상 영업이익을 보면 뭐 21년도 800억대 나오다가 23년도는 300억대 나왔습니다. 올해도 뭐 500억 나올까요? 그러면 이익이 계속 경상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는데 왜 줄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상파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새로운 방법. 과거에는 그냥 뭐 지상파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한 돈 막 갖다 먹었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은 넷플릭스에 다른데 뭐 우리 보면 다 애들 TV 안 보고 핸드폰 다 해서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인데 이걸 잠깐 뭐 어디 팔리지 않을까 잠깐 이렇게 거래 실려서 잠깐 가서 이것도 35,000원에 초기에 이 이야기 나와서 12월 때 나왔을 때 가격은 아무리 높게 사도 3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정보라는 것은 늘린 정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TV 뉴스만 봐도 요때 당시 올라갈 때 뭐 태연 것은 막 풍문이 있고 있으면 그러면 움직이면 이때로는 기술적으로 보고 그럼 나는
이게 팔릴 거라 생각하면 사면 그래서 3만 7천 갔으니까 한 20, 30%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려오면 본전에 까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장 3만 5천에서 이렇게 샀다는 것은 최고점에서 테마주는 어떻게 하든지 뒷북을 투자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전 생각나서 본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주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바에 주식 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차트를 배우든지 테마주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정말 손절성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점은 반드시 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실리고 추세를 가려다가 추세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저점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아주 중요한데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래가 실리고 추세가 갔어야 되는데 실패하니까 저점 또 깨고 내려왔죠. 지금 거래가 많아요. 그런데 워크아웃 때 이제 특별한 호재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깨지는 거죠. 22,300원. 다시 만 원대로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는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은 투자자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니까 10년 동안 돈을 못 버는데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안 하면 됩니다. 난 테마주 하면 안 되면 안 하고 모르면 차트 모르면 테마주 안 하고 차트 배우고 테마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혼나셨네요. 자, SBS는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이슈 테마로 또 잠깐 반짝 강하게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내일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로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다알리아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2,200원이고요. 비중 15% 담고 계시거든요. 김영희 전문가님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콕 집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셀바스 AI가 지난주부터 해서 좀 무섭게 내려오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AI 쪽 최근에 핫했잖아요. 그쵸. 근데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 AI 관련 주술 간다고 하니까 이거 셀바스 AI나 솔트룩스, 마음 AI 같은 종목들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구나. 이름에 또 AI가 들어있으니. 네, 또 원래 한창 대장이었었던 종목들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100%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제가 최근에 또 공개 방송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I 종목들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셀바스 AI는 제가 예전에 한번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목표가 도달을 또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는 무엇이었냐?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5,000원대에서 9,500원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고 왜 이렇게 갔느냐? 우리나라에 GPT 스토어가 새롭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AI 관련된 여러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또 새롭게 이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런적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GPT 스토어의 또 킬러 앱으로 어느 정도 등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게 뭐 의료용,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약간 또 이제 오피스용 이런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이런 쪽들이 또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크게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시장을 이겨내는 움직임을 보이려면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 제가 이제 또 라온 피플 같은 경우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네. 라온 피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익 실현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추천을 드렸던 게 물량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분명하게 힘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셀바스 AI는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최근에 AI 관련주들 갔는데 물량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들어온 물량이. 즉 시장에서 AI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크게 없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에는 분명 AI에 대한 이 기대감은 있거든요.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서 셀바스 AI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자회사와 함께 지금 현재 의료용 AI에 대한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하게 저는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지 결국에는 종목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내일 FOMC에서 결론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성장주 쪽은 투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음 지지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지지 구간은 어느 정도이냐? 약 15,000원 초반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5,000원 초반대 정도에서 지켜주면 이제 반등을 꾀하면서 우리가 뭐 추매를 하고 그러면서 대응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이 구간을 또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전략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두 가지 선택지가 또 마찬가지로 있겠죠. AI 종목들이 저는 올해에는 분명하게 활활 타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셀바스 AI는 최근에 저는 AI 관련주 쪽에서는 아예 보지 않았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다려야 될 건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물량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그러면서 15,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노려서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또 굉장히 두텁거든요. 2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셀바스 AI가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2만원 초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단가 노려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들고 가셔도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저는 꽤나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 이미 또 시장에서 먼저 관심받은 AI 종목들이 있어서 이 종목이 언제 또 이제 다시 상승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또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정리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추가적인 해칭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슬아슬하고 좀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요 15,000원까지 하락 가능성 있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보유하거나 버티거나 혹은 지금 손절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들어 가시는 전략으로 두 가지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새콤님의 종목이네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매수가는 57,600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닉네임은 새콤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닉네임이었는데 롯데정밀화학의 주가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시청자님께서도 너무 배당락 이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하시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 같이 주셨거든요.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추가 매수로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 걸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네.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정밀화학 쪽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었고요. 이번 분기는 작년 조금 많이 28% 매출도 줄었지만 전체 업황 자체가 화학 업황은 워낙 안 좋은 상태고 올해도 작년 12월 달 잠깐 상승하려다 다시 깨진 것은 중국이 좀 안 좋으면서 같이 아직 전체적인 화학 업황 시향이 다시 좀 나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기업은 동사는 이제 부채비율 한 18%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도 0.6배 정도, 5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BPS 주당 순자산이 한 9만 원 내외 정도 되니까 주가가 지금 뭐 49,000이니까 절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근무석유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저 PBR 줄입니다. 화학은 대다수 저 PBR인데 업황이 개선된다면 저 PBR에서 또 주로 거의 2배석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직은 우리 국내 경기에 대한 회복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모멘텀 적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갖고 있지만 외국인은 기간 더 이상 안 파니까 하반 경직선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면 항상 박스권에서 좀 올라가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롯데가 바뀌는 게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이 롯데정밀화학도 스페셜티 케미칼
이제 롯데케미칼도 범용화학은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구조조정 다 하고 있고 회사도 그 사업부도 팔고 있고 롯데정밀도 이미 스페셜티로 많이 가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영업이익 계속 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거로 보여서 기본적으로 상가액까지는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59,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여기서 만약 추가 저점을 깨고 추가 내려갔을 때는 그때 물타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단가 49,000이니까 6만 원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3월 달에까지 가져가서 본전에 나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그래도 가능성을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수익으로 또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9,000원, 6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3월까지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PG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4,200원에 네. 20거요. 34,200원에 20%. 아, 지난주, 이번 주 좀 특히나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어떤 게 그런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산 가격 넘어설 수 있나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34,000원 넘어서 지금 현재 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SPG 네, 전망 기다리면. 체크해 볼게요. 그래요. 한번 기다려보죠. 김영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있는데 SPG가 이제 또 감속기적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따로 들어가신 이유가 이제 이쪽을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이제 로봇 한창 그럴 때 이제.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좋아 보여서.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에 이제 한번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로봇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핫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봇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로봇주들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은 기존의 로봇주들이 사실 아니었어요. 기존의 로봇 대장주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두산 로보틱스, 뭐 혹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SPG 같은 이런 종목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뭐 SPG가 아니라 이제 뭐 에브리봇, 뭐 그 다음에 티로보틱스, 뭐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즉 지금 현재 로봇주들은 무언가 이제 이 약간의 수급의 향상이 조금 바뀌었다, 수급의 향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안내를 드렸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구간에서 안내 드렸을 때 수급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쭉 하락을 하다가 강하게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힘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물량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에브리봇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에브리봇을 제가 요 구간은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언가 강한 수급의 흐름, 굉장히 또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한 번에 싹 삼켜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간 거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PG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힘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또 관심을 받았었지만 최근에 이제 1월 초 중순 구간에 이제 CES가 진행이 되면서 주목받았었던 거는 이제 뭐 서비스 로봇이나 혹은 자율주행 로봇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속기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서비스 로봇이나 혹은 뭐 협동 로봇 등등 해서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부품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된 쪽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PG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만약 내일 FOMC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로봇주들은 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을 잘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현재 저가 이탈을 하면 일단 저는 26,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뭐 정리도 뭐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향후에 26,000원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SPG 대응 전략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네, 잘 대응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 마무리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두 분의 진단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종목 기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기아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죠.